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계집 이야기로 좀 먼저 시작하려고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계집이라고 하는 이제 발음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도 계집입니다. 계속 이 계집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거의 10년 전쯤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건축학교에서 강의를 하려고 만든 이제 슬라이드들입니다. 여기 뭐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이미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축 이야기를 하는 거가 사실 상당히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뭐 건축하려고 하면 건축 얘기하려고 하면 건축 뭐 공간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당시 4학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애들한테 뭘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건축에서 정말 건축하고 공간이란 말을 빼고도 건축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만들어 본 슬라이드입니다. 당시 건축가들이 한 7, 8명 정도가 모여서 했는데 제일 어려운 걸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건축을 잘하니까 맡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계집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슬라이드는 전부 제가 여행 다니면서 답사 여행 다니면서 찍었던 계집입니다. 이 건축 참 어렵죠. 하지만 계집을 누가 한번 줘봐라, 계집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계집입니다. 이 깨진 물통의 따뜻한 변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 계집은 이 물통이 망가졌기 때문에 아마 이 계집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망가졌나 보니까 여기다 뭘 하나 올려놓은 걸 보니까 요 위에 아마 깨져갖고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새서 이제 버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만든 계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꼼꼼히 보니까 이 계집을 만든 사람이 사실 좀 실력이 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요 계집 드나들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로 판 걸 보면은 이거 아마 다들 만져보셨을 텐데 아마 요렇게 잘라내는 거 이거 보통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끝도 좀 동그랗게 만들고 별로 실수한 흔적도 없어갖고 이게 그래도 요 자르는 쪽으로는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개밥 그릇 항상 계집에는 이 개밥 그릇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냄비를 갖다 놓으면 걔가 먹다가 보면 이제 깨박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박을 치니까 한쪽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냄비를 놓고 한쪽은 여기다 이렇게 쇠꼬챙이를 딱 꼽아 놓고 여기다 이제 걸어 놨어요. 그래서 한쪽은 떨어졌으니까 걔가 이제 여기저기서 먹기도 쉽고 또 깨박치기도 좀 치는 거는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요거는 이렇게 위로 이제 빼내기도 쉽게 돼 있어서 이 개밥 그릇을 쉽게 썼다 뺐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계집을 보면은 분명히 여기는 아마 깨졌겠지만 하나 이제 그 널판지를 올려놔서 이제 해결이 됐고 하지만 이제 이 계집을 그냥 계집을 쓰려고 하면은 지금이야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한여름에는 아마 무지하게 더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푹푹 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걔가 좀 지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보니까 여기에 아마 이 땅바닥에다 놓고 뒤뚱거리는 걸 막으려고 이 돌을 몇 개를 고여놨는데 요 틈새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요 조그만 구멍이라고 하지만 아마도 이게 환기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것까지 꽉 막아버렸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계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 스누피 계집처럼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히 시골에서는 사실 시골에서 계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계집 짓는데 돈 쓸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것으로 계집을 만드는데 그래도 개가 좀 지낼 만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녹슨 드럼통을 쓰러뜨려서 그냥 계집으로 만든 겁니다. 아주 쉽죠. 그래도 고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변에 쓰레기도 많고 뭐 여기 뭐 밭도 있고 뭐 이렇게 풀도 나고 그러는데 발로 뻥 차서 이 드럼통을 넘어뜨렸지만 입구 부분을 그래도 이 풀이 있는 쪽으로 넘어뜨렸어요. 만약에 이 그 드럼통을 뒤집어서 아마 넘어뜨렸으면은 아무리 개라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보다는 기분이 별로 안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녹슨 드럼통을 발로 뻥 차면 계집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개한테 무슨 고민을 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두 개를 놓으면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야 뭐 계집 파는 그런 집에서 아마 사놓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도 이 물통을 갖다가 뒤집어 놔서 이제 계집을 만들었는데 이 뚜껑을 씌운 걸 보니까 아마 이 분명히 아래쪽에 뭔가 깨져갖고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통들은 좀 잘 깨지나 보다. 그래서 이 뚜껑을 올려놨는데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그 뚫은 걸 보니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계집을 만든 그분이 얼마나 실력 있는 분인지를 여기서 딱 알 수가 있죠. 아마 이분은 여기 자르면서 한 두 번 정도 그만하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손도 좀 다치고.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딱 놓으면서 아마 이 계집을 만든 분이 요거는 좀 제대로 된 계집이고 내가 만드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래도 그냥 구멍만 뚫어 놓고 놓기에는 좀 섭섭했든지 파란색으로 칠했습니다. 왜? 옆집이 파란색으로 칠했으니까. 그리고 이 빨간 지붕인데 이거는 그냥 빨갛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처음에 본 계집하고 좀 다른 거는 이 아래 요 팔레트죠. 이 팔레트는 이제 벽돌을 운반할 때 쓰는 그 바닥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벽돌을 놓고 포크리프트로 이동하고 그러죠. 근데 요 바닥을 나무로 된 재료를 써갖고 아마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뭐 환기가 좀 덜 되고 하는 문제는 이 문을 크게 만들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땅바닥이었지만 여기에는 그냥 자갈 위에서 재울 수가 없으니까 이 나무 위에다 올려놓은 걸 보면은 우드 데크를 깔아놓은 그래도 좀 그럴듯한 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여기 촬영한다고요? 조명이 있으니까 제가 좀 덥습니다.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한 채 말고 또 한 채를 짓게 되면은 뭔가 이 두 집이 어울려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계집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수출 수입하면서 박스가 그냥 들어온 것 같고 거기에다가 그냥 입구만 뚫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개가 들어가서 살면은 계집이지 하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계집 짓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쉽다. 자신 있다. 뭐 나도 짓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행 다니면서 보니까 집같이 생긴 계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집을 이렇게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그림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방분들은. 그래서 목조집을 짓는 방식으로 집을 지은 그런 샘플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골함석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공사판에서 나온 패널 같은 거겠죠. 목조 패널로 기둥도 세우고 벽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철판으로 좀 막아놓은 것 같아요. 아마 비가 들이치고 하면은 나무가 쉽게 썩지 말라고 한 것 같고, 이 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겨울에는 여기 찬바람을 좀 여기서 피할 수가 있고, 요 뒤에 조금 비어 있는 데를 보면은 환기도 좀 되는 것 같고, 아 이게 사람이 사는 집처럼 짓는 거가 개한테도 뭐 괜찮은 건가 보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목조였지만 지금 철골조도 있습니다. 이 철골조는 이건 어디서 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칸막이를 했는지 어디서, 아마 분명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그 버리려고 하다가 이제 일로 온 거겠죠. 그리고 대신 철골조의 우리 건축에서 특징처럼 지붕은 철골조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골 시멘트 판을 갖다 놓고 이 측면에도 놨죠. 바람도 맞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환기는 잘 되겠지만 한겨울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집입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기존에 있는 담장에다가 기대서 만들어서 담장 쪽에는 벽을 안 만들어도 되는구나. 이런 집이 또 철골조 계집이 샘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그 계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다른 계집이 있습니다. 나무로 된 계집인데, 이 계집을 보면은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이, 보통 왜 시골에 가면은 계집을 만들어 놓으면은 계집 입구가 대문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 쪽에서 누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짓고 뭐 이러는 거죠. 그게 이제 계집을 놓는 그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두 집을 입구를 갖다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쩌면은 이 두 집에 사는 개들이 심심할까봐 아마 서로 마주보고 지내라고 한 게 아닌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도 좀 듭니다. 집같이 생긴 계집인데 굉장히 낮게 만들어져 있어요. 낮게 만들어지고, 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는 이 벽을 만드는 거가 그냥 이렇게 지지만 하는 시멘트 벽돌 같은 걸 놔서 아주 낮게 만들었는데, 이런 낮게 만든 작은 계집이어서 그런지 이 개의 평소 자세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이건 계집이지만 전원에 있으니까 전원주택이다, 이런 이름을 한번 붙여봤고요. 이 계집도 조금 이 개밥그릇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빈 타이어를 갖다 놓고 여기다 쏙 꼽아 놓으면은 개밥그릇이 뒤집어지지는 않겠죠. 이것도 아이디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린이들한테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뭐든지 돈 조금만 들이고 한번 좋은 거 만들어 보라 이러면은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깁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좋게 만들려면 뭐 해야지? 그리고 자꾸 찾아보면서 뭐가 좋은지를 흉내내려고 드는데, 돈 안 쓰고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거를 저는 여러 번 깨달았는데, 아마 이 개 밥그릇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같이 생긴 계집이지만 이제 부실 시공이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사진 찍고 한 두세 달 안에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뭐 개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은 관심이 없으면은 이제 개가 저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계집 같이 생긴 계집입니다. 이거는 계집이니까 그냥 이 헛간 울타리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비도 좀 막아야지, 뭐 환기도 돼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렇게 집 안에다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뭐 바람도 많이 막을 거고, 뭐 비도 여기까지 들이칠 리가 없고, 그래서 이 개가 살기에는 괜찮은 계집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이 계집은 자기 집은 여기인데 사실은 목줄을 따라서 여기 햇빛 따뜻한 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보통 뭐 비 맞지 않고 춥지 않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도 사실은 일상적으로 개가 원하는
기분 좋은 환경이라는 거는 좀 다를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이걸 보면은 아마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계집같이 생긴 계집이죠. 저는 이 그 계집을 만든 분, 그 다음에 여기 개 주인이 아마도 알루미늄 샤시 사장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기둥도 기둥 부재, 요 페디먼트를 만드는 이 삼각형을 만드는 부분, 요 가공한 거 보면은 아주 숙련된 솜씨가 딱 빛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붕재도 지붕재에 어울리는 거를 쓰고 요 끝 부분에 물이 안 들어오도록 딱 캡을 씌운 것들도 보면은 꽤 실력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잘 보시면 이 프로포션도 저 정도면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감각이 좀 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잘 지은 계집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계집을 보면은 다른 계집에서는 그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문짝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노기스라고 여기는 좀 덜렁거리긴 하지만 문짝이 있고 그러면은 개가 추우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으면 겨울에도 좀 찬바람도 막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닫히는 이렇게 그 물어서 그 시건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걸리면은 문이 아마 잘 깨끗하게 닫혀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면은 이 안에 개가 들어갔을 때 혼자 힘으로 아마 이 문을 열고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문짝은 이 안에 있는 개가 좋으라고 문을 닫아놓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안에 있어라. 나오지 마. 가다 놓는 장치로 문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지은 멋진 계집이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지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전에 본 거가 그래도 괜찮은 멋진 계집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연 누구한테 멋진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계집이 좋은 계집이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계집을 왜 만들고 있는가? 우리 개도 그 계집을 좋아할까? 우리 개가 그 계집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지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 개가 고생하는 것도 같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집은 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어야지만 그게 제대로 된 계집이다. 뭐 그 형태가 어떻든 재료가 어떻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계집은 제가 그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계집 중에서 다 개는 쉬거나 뭔가 그 뭐 이렇게 맥이 빠진 모습인데 이 개만은 절 보고 짖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가서 보니까 사실은 짖고 있다는 게 싸나운 개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개죠. 살아있는 개고 이 계집이 저는 좀 그런 편이라고 느껴지는데 좀 단단한 구조로 만들었죠. 기둥도 있고 패널도 있고 문보다도 이 벽이 좀 넓으니까 아마 찬바람 막는 데도 더 유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지붕 재료도 길게 늘어뜨렸지만 길게 늘어뜨린 것 때문에 어쩌면은 한여름에는 여기 그늘이 만들어져서 개가 이 옆에 그늘 속에서 좀 쉴 수도 있는 그런 계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가 이 계집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떻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그럴듯하더라. 그러면은 좋은 계집이 아닐까. 그리고 그 마음의 시작은 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짓는 것이 지어야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집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개는 어떤 계집을 좋아할까? 내가 뭘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개가 주어가 돼서 생각을 해야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계집 슬라이드입니다. 뭐 굉장히 뭐 복잡하고 딜럭스 해 보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씀 조금 드린 걸 보면은
아, 이 사람 뭐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 쇠파이프를 박았고, 왜, 굴러다니는 간판을 위에다 올려놨고, 응? 이거는 그래도 어디서 본 게 있어갖고, 뭐, 이 계집을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하나 그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괜찮은 계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고 돌아섰지만 이 사진을 나중에 보면서 이 개 보면 이빨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개 모습인데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 개가 웃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 계집 갖고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 건축 이야기를 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그 4학년은 다 넘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간지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건축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거를 해설을 하면은 건축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월급은 학교에서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면서 받고 있지만 저는 집을 짓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도 이 슬라이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꼭 강조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사랑하지 않는다면 집 지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 세상이 아름답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다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내 역할이 드러난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다.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집을 짓는 그 집을 이용하는 사람,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을 내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만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저한테 맡겨진 일을 세상에 만들어내는 일은 제가 세상에 주는 세상에 선물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것을 계속 고민해서 만들고 세상에 선물로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전제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그렇지 않다면은 건축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건축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저는 사실 이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흥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 시흥시 홈페이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잘 보셨겠지만 아마 이 정도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아주 단단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또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아주 충실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만들고 고치고 고쳐서 아주 정수로 딱 정리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흥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노력이 아직은 잘 드러나고는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머지않아 드러날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생각하면 뭘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건축의 공공성, 그 다음에 공공 디자인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제가 한 작업들을 소개하면서 이 작업이 시흥시에 똑같은 것들이 꼭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제가 만든 것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만들면서 제가 했던 고민하는 방식은 어쩌면은 겹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서너 가지 프로젝트를
시간 되는 만큼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개를 드리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건축 우리 해외 나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들을 우리도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 아직 시흥은 조금 준비가 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하게 되는데요. 뭐 꼭 시흥만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건축 심의를 잘하고 좀 뛰어난 건축가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또 다른 원리로 바뀌고 지어지고 바꾸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건축물을 갖고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공공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디자인과 관련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거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쓰고 그 다음에 이 공공 환경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 가면서 민간에서도 다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 분야의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어쩌면은 전체를 좋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종이학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양화대교에 있는 종이학. 저도 이름도 그냥 종이학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양화대교입니다. 양화대교고 여기는 한강 고수부지, 한강 시민공원 이런 데죠. 그래서 이 지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듣지만 사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 펼쳤던 그 디자인과 관련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존중할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서울에서 하나의 건물을 잘 짓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전체가 같이 쓸 수 있는 한강을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은 그 전에 말만 있었지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한 거는 오세훈 시장이 좀 좋은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강만큼 뭐 또 그럴듯한 강이 없는데 물론 이제 너무 크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큰 거는 파리하고 런던을 가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넓기 때문에 또 좋은 부분을 우리는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강을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한강에 뚝을 만들면서 양쪽에 한쪽은 강변도로 한쪽은 올림픽도로를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넘어가면서 한강을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그걸 다 덮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한강으로 갈 수 있는 굴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게 토끼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차로 보면은 두 차가 이렇게 교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어두침침하고 그래서 한강으로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화대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생겼는데 이 교량 중간에 버스를 세우고 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 일을 하나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엘리베이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버스 정류장, 버스가 올 때 쉴 수 있는 그런 비도 좀 막을 수 있고 그늘도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한쪽에는 찻집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양화대교의 한강 접근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에도 있고 저 건너편에도 양쪽에 그 다리를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의 한강 접근 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여기 계단이 있었고 이 계단하고 이 엘리베이터하고 같이 인접해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굳이 뭐 디자인을 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어떤 디자인이 여기에서 우리 그 서울 경우에 서울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디자인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설이 한강에 가는 시설이다라고 이제 처음에 저한테 이제 의뢰를 제가 받았지만 또 한강 시민공원에서는 집에 가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위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저기 뭐 있구나. 처음부터 절로 가면은 한강으로 내려가는구나. 이걸 한 번에 알아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디자인이 저게 기억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만한 것으로 요 종이학 모티브를 좀 생각을 했고요. 누구든지 익숙하고 아마 종이학 한 번도 못 본 분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모습이 왜 저기 있지? 저게 뭐지? 그러다 보면 이제 저절로 여기서 버스를 내리면은 한강으로 갈 수 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그런 조형이 필요하다는, 기억할 수 있는 조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시민 전체가 기억을 잘하는 디자인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기억하는, 어린아이들이 익숙하게 알아챌 수 있는 디자인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공 디자인에서 얼마 전에 우리 판교에서 또 사고 나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공공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화력 있는 모습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다. 그래서 어린이한테 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익숙하게 내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디자인의 어떤 조형에 있어서의 방향성도 잘 이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못지않게 아이들한테 안전한 시설로 만들면은 저는 누구한테든지 다 안전한 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공공 디자인에서 어린이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모습은 평소에도 이제 이 디자인 때문에 이 장소를 금방 이해하고 기억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친숙해서 이 한강 시민공원에서 놀다가도 한 바퀴 쭉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은 다른 데서는 뭐 흔히 볼 수 없는 형태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디자인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도 그냥 사실은 요 위에서 요 아래까지는 한 5.5m 정도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요 위에서 아래까지 한 번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아이들이 마치 놀이기구를 하나 탄 것처럼 천천히 내려가는 경사로 된 엘리베이터라면은 훨씬 더 기억을 하겠다. 왜? 평소에는 안 타본 거니까 여기에서 나 그런 거 타봤는데 뭐 엄마한테 뭐 한강 시민공원으로 갈 수 있는 요 시설로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때 미끄럼 타듯이 엘리베이터 탔던데 한 번 더 타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그 경험 자체가 요 자리가 조형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또 아이들이 여기를 자주 간다는 이야기는 아이야 뭐 혼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모하고도 가고 부모하고 가고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가고 그러면은 우리 한강 시민공원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아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에서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강에 가서 이런 비슷한 시설을 보셨을 텐데 다른 데는 이렇게 쭉 높이 올라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망대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강 다리를 보통 이제 걸어서는 잘 안 다니시지만 걸어가 보면은 사실은 그 한강 다리 전체가 전망대입니다. 한강 다리에서 뭐 특별히 또 다른 데 올라가거나 이래야지만 더 멋있거나 특별한 게 보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긴 다리라고 하는 토목 구조물하고
그 토목 구조물에 맞서서 내가 더 그 눈에 더 잘 띄고 내가 더 훌륭하다 이런 모습으로 수직적으로 승부를 걸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리가 갖고 있는 수평적인 흐름, 그 흐름에 잘 스며들어간 모습이면은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수평으로 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문이 보이는 이 부분은 안에서 카페고 이 부분은 이 앞에서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버스 정류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카페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뭐 비싼 돈을 내고 뭐 꼭 차를 한 잔 마셔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창문 바로 하나를 두고 창문이 뭐 한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양쪽에 연인이 그 둘이서 앉으면은 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그 크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만들기는 했죠. 요 동그라미 안에서도 둘이 딱 이렇게 앉으면은 서 있으면 이렇게 팔짱 끼고 기분 좋게 딱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는 저는 다른 이유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여름에 이 시민공원에서 다니면서 막 땀 흘리고 굉장히 더워서 일사병 걸리기 직전인 경우도 있고 한겨울에는 너무 추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서 실내에서 몸을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버스 서 있는데 보이시고 여기 보이죠? 여기는 카페 부분이고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뚫려서 그 통하는 그런 창문입니다. 열려 있는 창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 디자인을 시작할 때 짓기 전에 만든 투시도입니다. 지금 요 부분이 선유도 공원이에요. 선유도 아마 건축 관심 많으신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아마 선유도 공원 다녀오셨을 텐데 이 선유도 공원 바로 건너편에 강 남쪽으로 이 양화대교 양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서 조금 버스가 쓸 수 있도록 그 차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람들이 서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페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벤치가 있고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고 그래서 여기는 경사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경사 엘리베이터도 제가 디자인해서 만든 부분이고요. 이 하나하나는 이 창문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이 전체가 전망대로 저는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 사진 찍었을 때가 요즘 그 계절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게 뭐 이렇게 자기를 막 엄청 강조하는 모습으로 접니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억하고 금방 주변에서 눈에 좀 띄고 그래서 저쪽으로 왔으니까 저쪽으로 다시 가면은 내가 버스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사 엘리베이터고요. 이건 제작을 해서 조금 값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카 디자인을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 경사 엘리베이터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흔한 아주 귀한 그런 사례는 아니죠. 저녁 모습입니다. 요 아랫부분 덧붙인 부분도 지금 기존에 그 우리 토목 구조물이 좀 밋밋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그래도 조금 뭔가 이렇게 디자인을 고려를 한 것처럼 그래서 그 근처에서 좀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끝부분은 여기는 가로등처럼 요 끝부분에 조명을 해서 여기 저녁 때 지나다니더라도 요 뾰족한 부분이 기억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는 사실 꼭 필요했던 이유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장애인 때문에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한강 시민공원으로 가려면은 계단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엘리베이터 규격을 크기를 만들 때는 자전거를 들고 탈 수 있도록 자전거 타려고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자전거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주로 타는. 그래서 사실은 계단으로 내려가면 내려갈 때는 쉬운데도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타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흔히 쓰는 부분이지만 사실 한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탁 트인 모습으로 그 자체가 아름답고 시원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동그란 액자에 보이는 한강은 조금 더 특별한 모습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요 모습이 뭐 지팡이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자벌레라고 이름을 붙인 모습입니다. 요거는 뚝섬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뚝섬 앞에 있는 한강 부분이고요. 저 끝에는 뚝섬 유원지역이라고 하는 전철역하고 만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뚝섬 유원지 전철역입니다. 이 뚝섬 유원지 전철역은 사실 서울에서는 역을 내려서 한강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단 한 개의 역입니다. 한강 근처에 있고 뭐 거기서 내리면 어떻게 한강을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역에서 내려서 돌아가지 않고 한강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유일한 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에서 한강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육교 같은 곳이고 그리고 이 육교처럼 만드는 그 길이 방향으로는 내부에서는 전시도 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부분은 한강을 바라보는 한강 전망대 역할을 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한강에서 아주 혹한이나 아주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그 자기를 쉴 수 있는 그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모습, 뭐 이제 평면 갖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여기가 이 여기가 청담대교 부분인데 이 청담대교가 2층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전철이 지나가고 위에는 차가 지나가는데 그 높이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 안에 기둥들이 둥그렇게 박혀 있는데 실제로 멀리서 보면은 둥글어서 재미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둥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강시민공원의 입구와 같은 곳인데 그 입구 환경이 좀 살벌한, 그래서 마치 무슨 저희 폭력배들이 주먹 싸움 하는데 촬영하기 좋은 장소처럼 엄청나게 큰 기둥하고 또 간간히 들리는 그 전철 지나가는 그 아래쪽에 전철이 지나가니까 그 위에 울려갖고 소리도 굉장히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이 불편한 토목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이 환경을 그래도 좀 시민들이 갔을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만들고, 그래서 제가 이 토목 기둥 사이로 아주 마치 뱀이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그런, 그리고 둥근 모습으로 만들어서 전철에서 나오는 소음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또 전망대 역할도 하고 여기서 뭐 간단하게 국수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그 편의시설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둥들이 좀 보이죠. 조금 더 강조해서 찍을 걸, 여기 기둥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원지역에서 여기에서 일로 오면은 문화 브릿지를 통해서 이 전망대를 통해서 밖을 보고 또 이 둥그렇게 감싸인 데로는 나와서 어떤 문화적인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토목 구조물이 있고 그 토목 구조물을 이렇게 쭉 빠져오는 느낌으로 이 디자인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모습이고요. 여기는 요 가운데 부분은 3계층으로 만들어서 3계층에 그 어떤 문화 관련 시설을 여기다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주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 편의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강 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빙 돌아선 뒷부분에는 여기 이제 또 다른 이제 계단이 있고요. 이 계단은 피난용으로 피난 각 장소에서 밖으로 쉽게 나와서 피난 계단으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고려를 해놨습니다. 쭉 연결되는 브릿지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옆에는 시민들의 전시들 이런 것 전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단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전망대가 있고 하나, 둘, 세 개 층으로 시설들을 쓸 수가 있고 전부 공간들이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이 임대를 주는 바람에 임대를 주는 사람들이 좀 많이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 앞으로 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토목 구조물로 기둥이 있고 그 위에 그 스틸 파이프로 가볍게 올라가서 구조가 올라서는 이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 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 바로 아래 부분에서 2m까지가 이 2m 100년에 한 번 오는 그 최대 홍수 위에서 2m 위부터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높이가 요 아래 부분에서 2m 아래 정도까지가 홍수 최대 홍수위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홍수위에서 2m로 위로 이제 만드는 이유는 홍수 때는 이제 많이 떠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m 정도 큰 것들이 오면서 이제 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요 높이가 위로 올라서 집이 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강에 짓는 모든 시설들은 다 그 기준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토목 구조물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그 오벌 쉐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계란 모양의 단면으로 쭉 연결이 돼서 요 구조물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토목 구조물이 갖고 있는 좀 불편한, 좀 거북한 그런 토목 구조물의 우악스러운 모습들이 이 건물로 많이 좀 완화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건 이제 거의 한강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이 한강에서 지나다니면서 그 배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한강에서 여기가 어디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제 뭐 63 빌딩도 있고 뭐 이런 중요한 건축물로서 이제 기억을 하지만 이 한강 시민공원 자체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형물은 없어서 여기에다 어떤 조형물을 만들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저한테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자체가 그런 기억할 수 있는 조형물이고 아마 사람들이 이 뚝섬 시민공원에 온 사람도 한강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이 시설로 여기쯤이 어디다, 여기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흥에서도 백오 신도시가 바다 옆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저는 이 물 옆에 도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다른 데서는 일부러 만들 수 없는 그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매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더 시민 중심으로 더 그걸 증폭시킬 수가 있을까? 더 시민들하고도 좀 친화력 있고 실제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환경하고 좀 어울릴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그 백오 신도시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물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안쪽에 있는 땅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 경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해야지 그래야지 더 많은 시민들이 그 좀 더 매력적인 환경하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경사로 만든 이 조각들은 이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거를 한눈에 안 보이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빗물이 오면 왜 떼국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줄줄 흐르면 이제 보기 흉한데 그것들을 좀 사선으로 만들면은 좀 그래도 떼국물이 한 번에 흘러내리는 그 좀 지저분한 모습은 좀 많이 극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든 디테일입니다. 제가 가끔 가보면은 공공건축물은 청소를 잘 안 하는구나 이거를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내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통로고 여기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엘리베이터도 그 두 개를 놨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뭐 편하라고 놓은 것보다는 전부 노약자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엘리베이터입니다. 한강의 한 프로젝트 중에 오늘 보여드릴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광진교라고 하는 다리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이제 다리고요. 그 다음에 전망대는 저는 아래에다 놨습니다. 이 아래다 이 전망대를 본 모습이고 그 아래다 놔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가보면은 여기에는 한강에 물밖에 안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전망대라고 하면 한강 가능한 한 높은 데 올라가서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맛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 봤자 한강 다리 위에서 쳐다보는 한강의 모습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강에서는 하나쯤은 오히려 물만 보이는 한강을 보는 그런 전망대도 있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좀 매력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매력이라는 것을 뭐 남들이 다 잘하는 거를 나는 최고로 잘한다 해서 만드는 매력도 있지만 다른 데서는 잘 느끼기 어려운 그런 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매력이 만들어진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망대를 만들면서 아마도 이 전망대에 왔다 간 사람은 이거는 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사례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은 물만 보이는 전망대에 대해서 그 경험이 아마 조금 오래 기억될 거고 뭔가 좀 호젓한 분위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더 없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부분도 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리로 만들어서 이 위에 올라가도 안 깨집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실제로 거기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제 배 타고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리 밑에다가 접시를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전망대로 그렇게 만든 모습이고 그리고 이 기둥은 지지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지지를 하면 되는데 여기다 지지를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요 딱 접시 바로 밑에 2m 아래가 홍수입니다. 그래서 홍수위를 따졌을 때 실제로 제가 쓸 수 있는 이 교각의 커다란 거더 아래에서 쓸 수 있는 이 스페이스가 2.95m입니다. 그래서
딱 2.95m만큼의 스페이스를 갖고 만든 겁니다. 이 끝부분은 스틸 파이프로 이 거더에다가 붙여서 했고요. 이 안쪽에는 또 안에 기둥으로 붙이는 디테일을 만들어서 제가 이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전망대뿐만 아니라 이 광진교 전체를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로 디자인한 것까지도 제가 했었는데요. 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사람이 다니는 그런 다리를 만든 이유가 바로 옆에 그 천호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대교로 거의 모든 교통이 해결이 되는데 이 광진교는 또 이 주변에 있는 또 정차하시는 분들이 이 광진교도 또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여유 공간이 생겨서 4차로였었는데 2차로는 차가 다니고 여기처럼 보행인들이 걸어 다니는 그런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다리에서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는 이 광진교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유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뭐 공연도 하고 가끔 제가 이 다리에서 특강 좀 해달라고 하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투명 의자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 위에는 좀 잘 안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좀 특별한 경험이 되는 그런 이벤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보 바로 밑에서 여기까지는 한 2.65m 정도 되고요. 근데 요 속까지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요 공간보다도 한 15cm 정도 낮은 정도고, 그 다음에 주변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은 좀 재미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예전에 뭐 아이리스인가 하는 그 드라마를 여기서 아마 찍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뭐 나중에 그 뭐죠, 유튜브에서 그 봤는데 김승우가 여기 쓰러져 갖고 뭐 얻어맞고 뭐 이런 거 찍어서 요 밖에 나가면은 그 김승우하고 뭐 제가 연예인 이름은 잘 모르지만 고수인가 뭐 이런 같이 찍게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녁 때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여기 이제 실내 공간이 있고 밖으로 쭉 한 바퀴 돌아가는 이제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 발코니에 가면은 정말 한강만 보이는 물만 보이고 또 위치에 따라서는 교각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냥 물만 보는 전망대. 저는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강,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도 보면은 그 소래폭으로 들어오는 그 물길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공공 디자인이다 이러면은 공공을 위한 디자인을 생각할 때는 뭔가 멋있는 걸 자꾸 갖다 놓으면은 그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생각하기는 쉬운데 사실 그 우리 마음속에 뭐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 마음속에 물가를 뭐 이를테면은 고준혁한 일몰 시간에 걷는다. 그럼 뭔가 센치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도 생각나고 또 예전에 뭐 데이트했던 것도 생각나고 사실은 그렇게 좀 뭔가 사색하고 자기 추억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공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너무 없잖아요. 근데 물 옆이라는 거는 그러기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 멋있다, 뭐 나 좀 봐라, 뭐 이런 모습의 디자인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이야기들이 좀 찬찬히 그 안에서 펼쳐지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전망대는 다른 전망대, 다른 전망대에서 보는 우리가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전망대를 다녀보셨겠지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아주 멋있는 풍경을 내가 하나로 그냥 딱 안아버리는 그런 느낌의 전망대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전망대가 하나 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이제 그 난간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한 바퀴 쭉 돌아가는 부분인데 이 난간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제가 아까 종이학 그리고 그 자벌레 이 얘기할 때는 저는 이제 어린이를 주로 제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어린이들이 이렇게 무드 잡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오히려 아 나라면 참 데이트하기 참 좋은 데다 여기서 처음 손잡고 뭐 이러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설계를 하면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야 이렇게 고준역한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가 자살 명소가 되면 어떡하지? 그게 제가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가지 못하게 뭘 자꾸 만들고 하는 거가 그러면은 이제 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를 제일 넘어가는 거가 불편하게 느끼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1.45 정도의 유리만 딱 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물론 이제 튼튼하게 다 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죠. 그 사람 눈높이가 남자는 이 높이가 1.55, 1m 55cm가 눈높이고 여자는 보통 1m 50, 뭐 1m 45,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게 딱 가시면은 웬만한 성인들은 눈이 그 유리보다도 아래에 있도록 딱 만들어서 밖을 보고 사실 뭐 유리를 통해서도 보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하지만 그거를 잡고 넘어가려고 하면은 왠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사실 넘어가시려면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실력 발휘를 하시면 근데 요거를 잡고 넘어가기에는 아주 불편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서 여기를 자살 명소로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글쎄 보도된 자료에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뭐 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또 저한테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걸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이렇게 그 밤에는 잘 보이고 낮에는 뭔가 있는 듯 많은 듯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공 디자인이고 이렇게 재미있는 곳이니까 많이 가기 위해서 뭘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가기 시작해서 갔더니 뭐 가볼만 하더라. 그렇게 천천히 처음부터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서 즐기는 곳이기보다는 천천히 조금씩 늘어나서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가더라도 가본 사람들은 이 자리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일 이런 것들도 서울에는 하나 정도 있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 부분이 요거는 이제 광진교를 걷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었다가 가운데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간 이유는 이제 좀 안전하게 도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건너가서 가는데 이 건너가는 부분 바로 그 아래 부분에 이 광진교 전망대로 내려가는 계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길이가 한강에서 사실 이 보행교를 만드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기본적으로 10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1000m라고 하는 것이 좀 쉽게 다니기는 좀 걸어 다니기는 어려운 거리긴 한데 저도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자고 했을 때 제가 걱정한 부분이 과연 이 거리를 걸을까. 제가 가끔 가보면은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요즘 왜 그 아주머니들 또 저녁 때 걷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가보면은 뭐 조금 이렇게 좀 그 어깨에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지금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은 요새처럼 날씨 좋을 때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부터 저 끝까지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강이죠. 그래서 전체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내려가면서는 물이 흘러 내려오는 이게 상류고 여기 하류니까 물이 흘러오는 거를 바라보면서 계단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평면입니다. 그래서 이 안부분 이렇게 감싸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밖에 테라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계단이 밖으로 다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밖에 다 매달아서 만들고, 요 부분에는 요 까꾸로 이 안쪽에 기둥으로 만들고, 이 밖에는 밖으로 지지하도록 만들어서 구조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둥 상부에다가 보조 구조물을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당기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밖에서는 그냥 접시 하나만 딱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구 동성로 프로젝트인데요. 동성로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한번 쭉 보시고 오히려 사진을 잠깐 쉬시고 사진을 보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대구 동성로는 아마 이 시흥에서도 아마 걷고 싶은 거리, 보행자 전용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아마 좀 있을 거고 앞으로 많이 이제 만들 텐데요. 이 대구 동성로라고, 대구 혹시 대구 잘 아시는 분들은 대구 동성로 하면 이제 예전에 서울 명동 같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전체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성로고요. 실제로 여기 제가 사인처럼 만든 이 부분이 점이 4개 찍혀 있는데 여기에 이 4개가 다 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 서대문 뭐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대구 읍성 자리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거를 헐어버리고 거기에 도로를 만들었는데 동성로,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이 길 자체가 바로 이게 이제 이렇게 돌려서 그린 거죠. 이 전체가 동쪽에 있는 성 부분의 길이다. 요거는 이제 남성로. 남성로 부분은 보통 약전골목이라고 해서 왜 대구 양명시 열리고 거기 한약방들 많은데 여기 그렇고요. 여기는 북성로, 서성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많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요 길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길하고 묶여 있는 이 길 자체에서 직각 방향으로 묶여 있는 이 골목길들이 같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 길을 하나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잘 만든 것들이 요 옆에 있는 이야기들하고 다 묶여서 나는 여기에 떡볶이집에 가지만 결국은 이 동성로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관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길만 하라고 하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거기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조직으로 고민해야지만 이 전체가 좋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퍼블릭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고민하면서 그 나머지까지 다 끌어안아서 전체가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도록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설명드리고요. 그 예전에, 아이고 이게 깨졌네 좀. 각각 예전에 있던 그런 그 위치들을 그 전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짙게 돼 있는 요 부분은 성곽을 그 느껴질 수 있도록 거기에 거친 돌로 성곽의 위치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2m 폭으로 지금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무는 좀 보기 좋은 나무를 딱 한 그루만 심되 대신 길이 방향으로 보니까 다 겹쳐서 보여서 녹지도 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이 나무는 이 바닥에서 이 아래까지는 한 5m 정도는 잔가지가 없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인들도 곳곳에 이 바닥에다 박아서 그 위치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 안에 들어가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저희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 이 한 장이 어디 있는지 하는 것을 현장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프로젝트라는 거는 사실 그냥 알아서 잘 하라고 만들어 주면은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현장에서 변형되면서 이 디자인 퀄리티가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정리가 되고 여기 있는 돌도 이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한 개가 다 쉬어보면 실제로 깔려있는 돌 숫자하고 다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다 된 거나 전체 끝난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칼라나 그 다음에 이런 사인물들 그 다음에 뭐 벤치 휴지통인데 벤치는 했는데 휴지통 요즘은 또 다 설치를 안 하는 게 그 방침이라고 해서 이제 휴지통은 안 했죠. 그리고 등, 나무, 뭐 읍성과 관련된 사인, 그 다음에 골목 사인, 거기서 들어가는 골목 입구가 여기 뭐가 있다 이런 것들도 다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었고 안내판도 디자인하고 골목마다 그 사인이 어떤 모습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지도 다 정리를 하고 나무는 저희가 이제 목백합 그 튤립 나무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아시는 분은 아마 그 잘 아실 텐데 대백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대백이라는 건 이제 대구 백화점 앞에 있는 광장인데 아주 작은 장소지만 여기에서 대구 백화점 앞에 있는 그 장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묘한 모습의 디자인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무대를 설치를 하는 거는 다들 원하는데 이 무대를 설치하면은 이 뒤에 있는 가게들의 간판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간판이 안 보이는 거는 그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뭐 뚜껑을 만들고 보이게는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런 디자인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콘크리트로 기둥하고 이 위까지 지지하고 전체가 다 유리로 덮여서 주변에 있는 간판이 거의 안 가려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뭐 조명 뭐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퍼블릭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동성로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다 완성된 다음에 사진은 한 잠깐 쉬고 그리고 그걸 보고 그다음에 또 저한테 그 질문 주시고 하면은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면 될까요? 예. 그러면은 4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흥시 홈페이지 보면서 다 인상적으로 재미있게 봤는데요. 근데 거기에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시민들이 이렇게 그 직접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칸만 있지 실제로 시흥시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일들이 시민들하고 어떤 접점을 갖고 있는지는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모든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시민들 좋은 환경 만들려고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사례도 있구나 하는 걸 그냥 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이 여기가 대구에 있는 동성로 부분입니다. 요 벤치는 제가 디자인한 벤치입니다. 여기 왼쪽에 길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성곽, 예전에 성곽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위치를 알았느냐? 여기 길을 만들면서 예전에 그 길 끝에 좁은 소로가 있었어요. 한 1.2m 정도 아주 작은 길이었죠. 그래서 그 길을 빼고 거기에 이제 돌을
거친 돌을 깔아서 만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동판을 만들어서 여기가 동성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명 같은 것들은 아마도 주민들, 관심 있는 주민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분들이 다 알면은 또 모르는 분들은 저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서로 가르쳐 줘서 서로 알면은 그만이다. 그래서 여기가 뭐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광장 부분이고요. 여기는 성문이 있었던 자리는 좀 크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거리에서도 벤치가 중간에 이렇게 그 곳곳에 놓고, 또 바닥 부분 벤치가 있는 모아놓은 부분은 나무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사람들이 좀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벤치도 뭐 사실은 엄청나게 특별한 벤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생긴 벤치는 다른 곳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동성로에만 있는 벤치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시민들이, 대구 시민들이 좀 더 이건 우리 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데는 없는 우리만 즐길 수 있는 거리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벤치 그 위치 갖고 요 상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시비를 좀 많이 걸었었어요. 뭐냐면은 사실은 이 거리의 주인은 시민이지만 이 바로 앞에 있는 상가에 있는 상점 주인들이 벤치 갖다 놓으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참 방해가 돼갖고, 그래서 우리 집 장사 덜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한 곳에서 아주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셔갖고 거기는 좀 제가 아쉽지만 좀 없애긴 했는데, 다 끝나고 보면은 오히려 이 벤치 주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갖고 벤치 있는 곳이 더 아마도 좀 사람들 모이는 그런 효과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그 대백 광장에 있는 무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간판이 거의 가려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 때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대구시청에서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여기에서 시위 벌어진다고 해갖고 뭐 예상대로 촛불 집회 여기서 항상 여기서 합니다. 하지만 뭐 이 시에서 하시는 뭐 섬유 축제, 뭐 그다음에 대구 오페라 축제 뭐 다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무대의 존재감은 느끼되 그 무대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뭘 막는 느낌은 최소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든 그 무대입니다. 이 공공 디자인, 특히 이제 상업거리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면은요, 잘했냐 못했냐가 디자인이 멋있냐 아니냐로 절대로 그걸로 안 물어봅니다. 그 끝나고 났는데 장사가 얼마나, 매출이 얼마나 올랐냐 뭐 이걸로 따집니다.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요거 만들고 한 1년 지나니까 매출이 한 20-30%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좋아하십니다. 만약에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거기 못 갑니다. 밤에, 특히 밤에 보면은 뭐 주변이 이 무대 때문에 가리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른쪽에 이 부분이 그 동성로고요. 여기 보면은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모습이 하나씩만 심었지만 그렇게 겹쳐져 갖고 사실은 좀 푸른 녹색이 느껴지는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대 주변에는 이렇게 조명을, 바닥 조명을 해서 좀 이렇게 묘한 각도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렇게 좀 반듯한 무대 느낌이 들고, 요 안에서도
이런 조명으로 아 여기가 뭔가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고요. 그 조명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으면은 또 다 없어지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그 사진을 이제 사진 작가한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사진을 저도 뭐 오래 찍긴 했지만 역시 사진 작가한테 찍으면은 느낌이 훨씬 좋은데요. 보통은 이제 한 프로젝트를 부탁을 하면은 한 20커트 정도 찍어서 저한테 줍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400커트를 찍어서 저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분도 재미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게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사진을 계속 보는 겁니다. 벤치 모습이 좀 다르니까 앉는 방법도 굉장히 좀 그 재밌는 방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여기 가면 항상 젊은이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흐뭇합니다. 어디요? 이 바닥이요? 바닥은 벤치는 지금 이 바닥에 깐 목재하고 같은 건데요. 사실은 인공 목재입니다. 그 철제로 기초를 길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신기하신다고. 제가 그거 이제 넘어지는 느낌이 들게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철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길이만큼 이 안에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가서 끝에 올라가서 아마 젊은이들이 한 두세 명이 뛰어도 휘어지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서 보여드린 사진은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묘한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모양으로 만든 거는 이 스티로폴로 이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거푸집을 FRP로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대로 이 FRP를 조립을 해서 철근 조립해서 한 번에 다 만든 구조물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유리로 덮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종이학도 그렇고 자벌레도 그렇고 뭐 일부러 뭐 멋있거나 아주 뭐 특별한 걸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건물을 일부러 막 나만 보고 나만 멋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듯하게 보여주는 그런 건물들은 저는 그렇게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공 프로젝트로서 모든 시민들이 저거는 내 거야, 우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오히려 다른데 어디에도 있는 거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여기에만 있는 특별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중요하다. 그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공건축, 공공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의 자부심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뭐 엄청 뛰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데 없는 특별한 것을 우리 시민들은 다 같이 갖고 있다. 저건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자부심도 생기고 그 우리만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아주 쉽게 고민할 수 있는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건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건축에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공공건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필요가 있는가. 그 다음에 좀 험한 환경이라고 느껴지는 그 엄청난 기둥이나 이런 보호나 뭐 이 지하철이 다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구조물하고 그걸 또 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망대라고 해서 모두 위에서 내려다보는 위 꼭대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만 보는 전망대도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동성로 보여드린 것처럼 아마 이 동성로는 가보시면은 재미있다는 거는 느끼실 텐데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저는 절대로 특별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익숙하면서도 하지만 그 주민들 또 장사하시는 그 주변에 계시는 그런 상인들 이런 분들한테 다 이건 우리가 잘 가꾸고 그다음에 오래오래 잘 써야 되는 시설이구나. 이 광장에서도 좀 독특한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은 뭐 이런 공공 디자인들이 많아진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금방 바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최소한 지금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느꼈던 우리 주변 도시 환경보다는 더 그럴듯한 즐거운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